신데렛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26강 PLSSM 형성적 측정 모델 평가 3번 형성적 측정 변수의 유의성과 적합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단계로 이제 왔는데요. 형성적 측정 모델 평가 3단계에서는 형성적 측정 변수들의 유의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적합성을 평가해야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두 가지 정보를 다 이용하는데 외부 가중치는 형성적 측정 모델에서 나오는 가중치고요. 이거는 반영적 측정 모델을 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평가할 때는 이 두 가지를 같은 변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보고 적합성 평가를 시행하게 됩니다. 형성적 측정 모델의 외부 가중치를 평가하려면 우리는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먼저 부트스트래핑을 실행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래핑을 하면은 T값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유의성도 알 수 있죠. P값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유의적이면 이제 외부 가중치가 유의적이면 결국은 그 해당 형성적 측정 변수를 유지시키는 것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외부 가중치가 비유의적인 경우에는 대안적으로 다시 측정 변수, 즉 형성적 측정 변수들의 외부 적재치를 또 봐야 돼요. 외부 적재치를 보고 유의성을 평가한 다음에 유의적이다 그러면 그 해당 측정 변수를 유지를 시키거나 또는 제거 여부를 이렇게 결정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형성적 측정 모델에서 이제 잠재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많은 수의 측정 변수들이 사용되면 외부 가중치는 비유의적일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우리가 앞에서도 좀 살펴보긴 했는데 유계적 성분 모델을 이용해서 두 개 이상으로 구분되는 하위 잠재 변수를 가지도록 측정 변수들을 브리핑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푸트스트래핑을 할 때 우리가 평가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이제 요 방법을 선택합니다. 컴플리트 슬로워 방법을 선택하고요. 퍼센타일 이걸 또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스타트 칼큘레이션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시 나오네요. 자, 결과에서 이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슬로워 선택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 차이점이 약간 있어요. 전자는 모델 평가에 필요한 상세 내용을 제공해 주는 방법이에요. 이에 반해서 이제 빠르게 돌리는 거잖아요. 패스트는 이거는 뭐냐 최초 모델 추정 시에 사용하는 것이고 빠르게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뢰 구간법도 있잖아요. 신뢰 구간법도 있을 수 있고 그 중에서 또 방법으로는 퍼센타일 부트스트랩을 이제 채택을 하는데 이 방법이 최근에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바이어스 코렉티드 방법, 즉 BCA 부트스트랩 방법보다 더 우수하다는 이제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1번이 즉 요것이 가장 좋은 추정을 한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실습에서 이 방법을 항상 선택하려고 합니다. 형성적 측정 변수 유지 제거 여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들이 요 그림과 그 내용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외부 가중치가 유의적이다. 그게 이제 여기죠. 유의적이면 형성적 측정 변수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리테인을 하는 거고 외부 가중치가 비유의적이다. 그러면은 이때는 뭘 봐야 되냐면 대안적으로 외부 적재치를 봐야 돼요. 그 해당 형성적 측정 변수의 외부 적재치를 보고 이 값이 0.5를 넘잖아요. 그러면 유지를 시켜요. 근데 외부 가중치가 비유의적인데 0.5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외부 적재 0.5가 안 되는데 그 유의도를 봤더니 비유의적이에요. 그러면은 이때는 형성적 측정 변수를 제거를 시키는 걸 고려를 해야 되고요. 유의적으로 나오면은 이거는 이 경우에도 이제 강력하게 이제 제거 여부를 이제 고려할 수가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이제 비유의적인 경우에도 우리가 잘 검토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실습이 이제 있는데 8-1이 이렇게 있어요. 8-1은 우리가 교재 27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통계 실습 8-1에서 형성적 측정 모델의 평가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4번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가중치와 외부 적재 유의성과 적합성을 평가하시오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 스마트 PLS 4.0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 값들을 구하고 유의성과 적합성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성적 측정 모델 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스마트폰 모델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칼큘레이트 들어가시고 여기에서 푸트스트래핑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푸트스트래핑 들어가시고 여기는 슬로우로 선택하셔요. 말씀드린 대로 슬로우를 해주시고 퍼센탈 이거 선택해 주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스타트 칼큘레이션을 누르면 이제 외부 가중치가 나올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외부 가중치가 이쪽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다른 건 볼 필요가 없고요. 레퓨 1, 2, 3, 4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레퓨 1, 레퓨 2, 또 이렇게 보시면은 좀 내려볼게요. 보면 3가 있고 4가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유의적인 거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가보니까 유의적인 건 딱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레퓨 4는 이제 우리가 측정 변수를 형성적 측정 변수를 유의적이니까 유지시킬 수 있겠죠. 유지시키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1, 2, 3은 어때요? 1, 2, 3을 보니까 유의도가 빨간색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유의 확률이 빨간 거이기 때문에 비유의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동일한 이제 형성적 측정 변수에 해당되는 아우터 로딩 값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터 로딩 값으로 넘어갑니다. 아우터 로딩 값 넘어가가지고요. 똑같은 것을 보세요. 레퓨 1부터 2, 3, 4는 이미 이제 유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 적합한 것으로 나왔고요. 이게 0.5 이상인가를 봐요. 여기 이렇게 나왔죠? 0.5로 다 넘었죠? 3가.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도 이렇게 나왔어요. 다 유의적이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다 형성적 측정 변수를 제거하지 않고 다 유지시키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을 요약하면 어때요? 형성적 측정 변수의 유의성과 적합성을 평가할 때는 먼저는 외부 가중치를 보고 유의하면 유지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차선책으로 다시 뭘 봐요? 아웃로딩의 해당 값을 보시고 또 그게 0.5 이상 경로 개수가 나오고 유의적으로 나오면 그 변수도 유지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신뢰 구간법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뢰 구간법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아웃로딩 밑에 이제 아웃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먼저는 아우터 웨이트를 봐야 되겠죠. 신뢰 구간법으로는 어떨까요? 내려와 보니까 1, 2, 3, 4가 있는데 이 사이에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있으면 유의적이지 않은 거예요. 0이 있으면. 근데 여기 보니까 4는 0이 없잖아요. 0이 지금 0.030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요 4는 신뢰구분법으로 봐도 유의적인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유의적이다. 그래서 이건 유지시키는 쪽으로 결론이 나온 거고요. 나머지 그럼 1, 2, 3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신뢰구분법을 해야 되는데 아우터 로딩 값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우터 로딩의 컨피던스 인터벌을 갑니다. 가셔서 다시 또 뭘 보느냐면 이제 1, 2, 3만 보면 되잖아요. 1, 2, 3가 유의적인지를 보는데 여기를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요 사이에 0이 없어요. 0이 없어가지고 다 유의적으로 나왔죠?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없으므로 다 유의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뢰구분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레퓨 1, 레퓨 2, 레퓨 3도 다 유지시키는 거예요. 측정 변수를 형성적 측정 변수를 유지시키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26강 PLS SEM 형성적 측정 모델의 평가 3번 형성적 측정 변수의 유의성과 적합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